자,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사관학교 경찰대학 대비 학생 여러분. 이제 3월 모의고사 바야흐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모의고사, 각종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이제 실전 시험 대비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학습법 중에서 피드백 노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피드백 노트. 제가 3대 노트가 있어. 내 학습법 중에. 그게 뭐가 있냐? 일단 암기 수첩. 수첩도 뭐 노트에 들어가죠. 오답 수첩. 그리고 마지막이 이 피드백 노트예요. 나는 세트 맞추는 걸 병적으로 좋아해서 피드백 노트도 뭔가 이런 수첩 이렇게 만들고 싶었거든, 사실은. 근데 이 의미 자체가 되게 중요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 예. 복귀 수첩? 좀 이상하잖아. 직관적이지 않고. 여튼, 예. 파워레인저에서도 마지막 6번째 레인저는 약간 모양이 다른 것처럼 얘는 그래서 피드백 노트 이름을 만족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하는 노트냐면요. 여러분 이제 3월 모의고사 대비해가지고 시간관리 훈련을 지금부터 슬슬 시작해야 돼요. 일주일에 모의고사 1개에서 2개 정도는 이제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슬슬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인지 훈련을 하고 문제풀이 할 때 인지 방식으로 풀고 인지 방식으로 복습을 해주라고 했는데 이제 바꿔서 실전 방식으로 풀고 그 다음에 풀고 채점한 다음부터 복습만 인지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복습만. 이제 풀이 관련해 가지고는 실전 방식으로. 근데 여러분들께서 바로 시간 맞추기가 어려우면요. 단계별로 시간을 적용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국어, 수학, 영어를 플러스 20분을 잡고 한 주 풀고 그 다음 주에는 플러스 15, 10, 그 다음에 마지막에 5, 0,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요. 단계별로 시간을 줄이세요. 그러면 적응이 됩니다. 한 방에 20분, 30분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거든. 근데 옛날에는 인지훈련 할 때는 이해 갈 때까지 꼼꼼히 생각해 보면서 풀라고 했는데 이제 적응이 좀 되고 나면요. 실전 풀이를 할 때는 답이 나오면 넘어가야 됩니다. 답이 나오면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바야흐로 모든 시간관리 꼼수들을 다 써먹어야 돼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순서 바꿔서 푸는 거. 선생님이 영어 강의 로키 2000에 보면요. 수능 영어 쪽 강의 말합니다. 시간이나 순서 관리, 그러니까 시간 관리 관련해서 순서 바꿔서 푸는 방법을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랑. 시험을 크게 안 망하려면 전반부에 집중력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 끝까지 다 풀기가 어려워. 실력이 아직 부족하면. 근데 만만한 문제를 실수 안 하고 먼저 전부 다 풀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요. 시험을 안 망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방법으로 수험생 때 경찰대도 합격하고 서울대 경영 정시도 그냥 합격하고 전라북도 막 도 전체 5만 몇천 명 중에 1등도 하고 다 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안 맞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건 한번 교재 없어도 되는 특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봐보시는 것도 좋아. 그리고 이 이론을 국어나 수학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순서 관련된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고 만만한 것들을 좀 먼저 푼다는 거야. 시험 시작할 때 긴장되는 것도 많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쉬운 문제는 훨씬 더 집중을 잘 시켜주거든. 그리고 마음속에서 공포감이 안 생기니까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집중력이 살아있고 시간이 여유 있을 때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제한 시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럴 때는. 근데 이제 실력이 좀 많이 내가 부족하고 어차피 끝에 가서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나 난이도가 높아서 어차피 풀어봤자 틀릴 만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에 시간을 잔뜩 써버리면 아주 만만한 문제들에는 시간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고 대충 풀게 되겠죠? 여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서 점수를 왕창 뜯겨버려요. 근데 쉬운 문제를 막 대충 풀다가 계산 실수하거나 실수해서 막 왕창 틀려버려. 득점해야 될 때에서 득점을 못해. 그리고 어차피 득점 못할 때 어려운 문제 시간 많이 들여서 풀면 맞춰요, 여러분 거의? 거의 틀리지 않나? 고민 오래 한 문제 찍으면 막 다 틀리지 않나?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시간을 많이 써봤자 틀리고 얘네들은 시간만 쓰면 맞출 수 있는 거에서 득점을 못 해버리면 여기서도 평소보다 점수가 후지고 여기서도 평소보다 점수가 후지면 전체적으로 시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이런 전략 쓰지. 시작하면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진짜 침착하게 전력을 다해서 풀어. 느슨하게 풀면 안 돼. 전반부에서 시간을 아껴서 뒤쪽에 심화 문제에 투자를 해주면 좋기 때문에 침착하게 전력을 다해서 다만 필요한 시간만큼은 투입해서 그래서 앞부분에서 시간 충분히 들여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빌딩을 해. 그래서 내 실력 감량이 내가 80점짜리 실력이면요 70점어치까지를 먼저 안전하게 빌딩을 해. 그리고 종치기 전까지 만만한 문제 한 개씩 한 개씩 토핑해. 우리가 뭔가 요거트 아이스크림 산 다음에 토핑 마지막에 얻는 것처럼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풀다가 종칠 것 같고 시간 도저히 안 되면 제일 적게 나온 번호나 많이 나온 번호나 유형별, 뭐 영어나 국어 같은 것도 조금 잘 나오는 유형별로 번호대가 있잖아요. 해당 번호대로 밀어버려. 그렇게 해서 한두 개 더 얹어버리면 80점 이상이 잡히지. 근데 요 정도 실력 갖고 있는 친구가 20점 어치에 내 실력으로 안 되는 문제에 시간을 왕창 써버리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점수 빌딩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게 영어 같은 경우 마지막에 세 문제 작문이 되게 쉽잖아요. 그걸 틀려갖고 와. 야, 이걸 왜 틀렸냐? 물어보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급하게 대충 풀다 망했대. 그게 여러분 3월 모의고사 망치는 전형적인 루틴이에요. 아주 스테레오타입이야. 그렇게 망쳐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망치게 해주는 강의를 이미 찍어놨어. 이게 재작년 수능 지문이고 올해 로키 2000은 이제 아마 3월달, 5월달 사이에 아마 찍을 것 같습니다. 작년 수능으로 찍을 거거든, 이것도. 근데 이제 내용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똑같기 때문에 문제풀이까지는 안 봐도 개념편 앞에 한 4강 정도 있어요. 한 30분짜리 강의 한 4강 정도 있는데 요거 무료 특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봐. 그러면 진짜 좋아. 근데 뭐 선택이죠. 보면 좋고 안 보면 좋고. 근데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의 주인공은 피드백 노트거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선생님 강의 막 전시 극단 같은 데서 보면 재밌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잖아. 전시에서는 작품별 가지치기 하다 보면 절반도 안 읽었는데 답이 다 터질 때 있죠. 그리고 영어 강의 같은 데서도 보면 주제의 무게감, 서술의 초점 이런 거 잡아서 풀다 보면 절반도 안 읽었는데 답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과감히 여기서는 패스를 해야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안 까먹게 노트 한 곳에다가 전략 커맨드 센터라고 생각하고 작전 상황판이라고 생각해서 모아두세요. 네. 그래서 국어 페이지, 영어 페이지, 수학 페이지, 탐구 과목들 페이지에서 각각 구간을 나눈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 책갈피 같은 거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아도 좋지. 각 과목별로 볼륨이 한 2-3장 정도만 돼도 되거든? 아이디어들이 짧잖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수험 생활 끝날 때까지 몇 쪽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꺼운 노트일 필요도 없는데 과목별로 문제풀이 아이디어, 시간관리 아이디어, 온갖 아이디어 내 인강 선생님들한테 배운 뭔가 꿀팁, 꼼수, 상황별로, 유형별로 대처 방법이나 아이디어들을 종합시켜 놓는 노트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냐?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 번씩 읽어. 습관처럼. 그리고 지금 내가 이번에 습관 들이고 싶었던 거 뭐였지? 각인, 그리고 그날 풀면서 적용. 각인, 적용, 각인, 적용. 근데 이걸 안 하면 강의 때 배웠던 거요? 시험장에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거든? 안 돼. 기억이 안 나. 멍청하게 옛날에 했던 대로 똑같이 그대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발전이 없지, 네가. 임마, 너. 나는 아니야. 나는 이미 서울대 미안합니다. 재밌게 하려다가 본의 아니게 불쾌함을 찔렸으면 불쾌한 건데 사실 안 찔렸으면 안 불쾌한 건데 내 얘기 아니구나, 내 옆에 땡땡이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영상이 이미 도움이 된다는 얘기거든. 잘 봐라. 지금 너 위에서 내가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요, 습관을 그렇게 들이려면 그 작업이 되게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시간관리 전략, 문제풀이 순서도 바꿔보자, 독서를 풀 때는 이렇게 해보자, 문학을 풀 때는 보기를 먼저 읽어보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보자, 본문에 뭘 미리 표시를 해놓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하자, 온갖 아이디어적인 꼼수를 여기다 다 모아놔.
그래서 땡땡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별별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여기 있다가 그냥 모든 사람들의 내가 아이디어 연구한 것도 여기다 써야지. 그리고 분석 복습할 때 보면요. 가끔씩 내가 너무 시험을 망쳤을 때 내가 너무 바보같이 시험 본 거야. 그러면 다음번엔 이러지 말자. 이런 것들도 여기다 적어놔야 돼요. 예를 들어 실험도 해봐. 내가 모의고사 봤는데 내가 곽동인 선생님 말대로 쉬운 거 먼저 풀었는데 개망했어. 진짜 저 사람 말 앞으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원래 했던 대로 또 바꿔서 풀어봐. 그러니까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하면서 그 기록을 남겨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피드백을 받는다는 뜻에서 피드백 노트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직접 실험해봐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스타일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람마다 다르니까 실험을 자꾸 해보다 보면은 좋은 방법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나한테 맞는 방법. 정확히 말하면. 남한테 맞는 방법 말고. 선배가 대학을 아무리 잘 갔어도 그 사람한테 맞는 방법이 100% 나한테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실험을 해보고 느껴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저는 여기서 제일 도움 많이 받던 게 멘탈 케어예요. 긴장될 때나 불안할 때 읽어보면 좋을 만한 명언들을 적어놓고 이걸 학교 갖고 와서 시험장에서 직전 쉬는 시간에도 읽었어요. 멘탈 케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그런 말이었지. 시험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나만 어렵겠는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도 지금 다 어렵고 옆에 있는 애들 능숙하게 잘 푸는 것 같지만 쟤네들도 전부 다 지금 긴장하고 멘탈 터져 있을 건데 내가 정신줄만 놓치지 않는다면 내가 좋은 결과 낼 수 있다. 그리고 시험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어차피 커트라인 내려간다. 등급 컷 내려가니까 쫄지 말고 그 문제는 패스했다가 마지막에 풀자. 못 풀고 찍어도 된다. 나머지 쉬운 문제만 차분하게 풀면 된다. 중간에 암초같이 섞여있는 어려운 문제 너무 영향받지 말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 써놨거든. 상황에 맞춰서. 긴장되거나 내가 시험 때 패닉이 왔었으면 왜 패닉이 왔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사고하고 행동하는 연습을 여기다 써놨어요. 제일 좋은 모델을. 이 멘탈 케어에 되게 도움 많이 돼요. 그 마지막에 그런 멘트도 있었지. 지난 1년 동안 이 교실에서 나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내가 열심히만 풀면 여기서 내가 무조건 1등이다. 예를 들면 이런 멘트 같은 것도 써놓고 유치하긴 하지. 그게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 관점이니까 솔직히 오그라드는 멘트도 되게 많았어요. 막 이런 거.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특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유치하죠. 근데 뭐 맞는 말이야. 남들이랑 똑같이 평범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범하지 않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결과도 평범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초월적인 노력을 해줘야 초월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 그냥 인과관계상 그건 뭐 내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당연한 진리 공리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멘탈 케어 같은 것들까지 한 군데다 적어놓고 시험 전체적인 아이디어 노트로 피드백 노트라는 걸 썼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암기수첩이나 오답수첩 같은 것들도 아이디어 되게 좋았는데 피드백 노트 같은 거를 매번 모의고사 풀 때마다 하는 애들이 있다고 쳐봐. 이번에 시험 망친 거 뭐 때문일까? 그러면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까? 공부 관련된 아이디어까지 여기다 써놓고 안 잊어버리려고 했었어. 내가 엄매가 약하니까 이제 엄매를 어떻게 뭘로 보강을 해볼까? 얼마만큼 해야 될까? 그래서 피드백 노트 한쪽 아니면 뒷장 맨 뒷바닥 같은 데다가 중장기 공부 계획 아이디어 같은 것들 뭐 해야 될지 그런 것들까지 적어놓으면 좋아. 종합적인 공부 상황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 노트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까지 전문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노력을 해야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오케이? 예. 그리고 선생님 카카오톡 아이디입니다. 선생님 강의 어떻게 들어야 되고 전반적인 입시 관련해가지고 고민거리들, 예, 특히나 수강 관련된 고민거리면 제가 2배로 더 친절하게 답변 드립니다. 대신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하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더욱더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각종 정보는 네이버에 있는 선생님 홈페이지 재복인 카페, 제가 운영하는 입시 전문 카페인데 상관학교 경찰대학 입시에 특히나 특화되어 있죠. 이쪽 입시 카페 들어오시면요,
일단 검색해보면 거의 관련 글들 다 나와. 질문글 올려도 답변도 굉장히 빨리 나오고, 그 선생님들이나 선배들이나 부모님들이 이쪽 입시계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어떤 질문이든 거의 답장 거의 달리거든요. 일단 여기에 먼저 질문하고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는 공부 관련된 걸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부 전문가인데 여기다가 질문하면서 일단 저한테 입시 요강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물어보면 제가 그걸 어느 초년에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GPT나 아니면 제보인 카페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떤 땡땡 학교에 가고 싶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럼 선생님 강의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의 외의 공부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한테 전문적인 내용을 물어봐. 나는 공부시키는 전문가니까. 근데 여기다 대고 입시 요강에만 나올 만한 것들, 그런 것들, 단순한 것들을 일단 알아보려는 노력도 안 하고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그걸 답장해 줄 시간은 없어. 왜냐하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메가스터디 학생분들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당일날 답장을 해줘. 알겠어요? 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건 공부 방법 물어보라고 내가 카카오톡 채널 열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답장해 준다. 그리고 제보인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예, 각종 입시 정보 그리고 학원 정보, 학교에서 알려주는 이런 공지사항 같은 것들까지 다 모아놓으니까요. 요거 하나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그 색을 알림 같은 것들만 하나 띄워 넣으셔도 상원학교나 경찰대학 관련해서는 입시 전문가, 웬만한 입시 전문가 뺨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나가는 선생님 같은 전문가 뺨 때리지 마시고요. 네, 오케이. 아파서 울어요. 엥엥 하면서.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드백 노트, 예, 무조건 해보세요, 여러분. 3월 모의고사 때 등급이 1개 정도는 좋아지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